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만에 수요일 날 밤에 그 일이 있어서 제가 미리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나를 찍고 그리고 내일 밤 또는 모레에 하나 더 찍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두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금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특히 국제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를 대선 직후 정상화되기 시작한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제가 하여간 내일이나 모레 촬영할 텐데 패권국 구실을 못하는 바이든의 미국. 저는 지금 이번 주 주제를 이 정치가 대통령 그 개인이 변하는 데 따라서 국제 정치가 확확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불멸의 대국이라고 미국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를 분석할 때 그 분석 수준을 그 세 가지로 보통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대전이 터졌다 설명할 때 그거 히틀러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휴먼 레벨. 그래서 그 첫 번째 차원이죠. 아니지, 히틀러가 아니더라도 그 독일이라는 나치스라는 나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날 거야 라고 보는 스테이트 레벨, 국가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독일 그 나치스라든가 히틀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환경,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난 거야 라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국제정치를 여러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학자들은,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제 주로 그 국제체제, 환경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세계 정치를 보면은 역시 대통령 한 사람 바뀌게 되면은 그 국제정치가 크게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아직 취임하기도 전에 그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역시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제 좀 권위주의적인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의 변화가 국제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새로 생긴 정권은 아마도 북한이 대단히 싫어했던 정권일 겁니다. 북한이 되기 원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가 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가 들었으면은 보통 이제 도발을 합니다. 전통적인 패턴이 그렇죠. 도발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신문에는 북한이 뭐 우리 남한을 길들이게 한다 그래놓고 많은 그 보수적인 대통령조차도 그 길들임을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5월 9일까지 취임이 조금 남았지만은 그 사이에도 북한은 도발을 할 것이고 취임을 전후하여 도발을 할 겁니다. 어떻게 도발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그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한번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도발이 미사일 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도발이 전면 공격까지는 뭐 지금 하리라고 생각을 못하지만은 그 서해 서해 오대에다 포격 사건이라든가 뭐 우리 연평도 포격 사건 다 기억나실 겁니다. 또는 서해에 있는 배를 향해서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그 다양한 도발 스펙트럼을 미리미리 시나리오별로 이제 다 구상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상을 해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한다, 미국과는 어떻게 협력한다 하는 그런 이 준비를 다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 지금 현재 정권이 보기에는 그러면 전쟁하자는 소리냐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쟁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함으로써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월등하게 강한 나라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북한하고 한국하고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보다 월등히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월등히 압도적으로 강한 부분이 현상 타파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다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죠. 북한의 도발 행동은 반드시 응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도발을 막기 위해서, 크게 봐서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도발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북 간의 주도권을 찾아와야 된다. 그걸 찾아와야지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원칙하에 정책을 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2월 2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기 꼭 한 달 일주일 전 거기에 이제 나온 보도인데, 한국 대선 후보들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11발이나 쐈죠. 그리고 7차례에 걸쳐서 그냥 쉬지 않고 도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이 다르다.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2월 1일 강화도 체육대에 위치한 강화 평화 전망대를 찾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 네, 이거는 아주 참 올바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주,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사드 미사일은 그냥 미군 기지 정도 지키는 거로 돼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지켜야지 되는 것이지 군사시설 일부만 지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올바른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화는 구걸이나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후보 때 한 얘기인데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대단히 올바른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웃기는데, 북한이 3월 16일 날 미사일 쐈죠. 그것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ICBM이라고 그러는데, 장거리 미사일 지금 추정하기로 13,000 내지 15,000km를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쏘면은 미국 뉴욕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실험을 했는데,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국가 우주 개발국이래요. 그게 쏘는 데가 북한이 우주 개발을 한다. 국민이 밥도 못 먹는 나라가 우주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모두가 다 웃습니다. 국가들은 말이죠, 자기 국력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북한이, 김정은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정찰위성, 지금 정찰위성 쏜다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벤트였을 겁니다. 북한이 말을 안 하지만은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후보도 있었고, 또 보니까 이거는 북한한테 오히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는 그런 후보도 있었는데,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북한 노동신문에 딱 2줄 나왔습니다. 남조선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고, 이제 대통령의 야당 후보인 보수야당이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라고 딱 2줄 소개를 했는데, 아마도 상당히 마음 아픈 그런 소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 잇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북한은 대남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나 해도 되고 정책 없어도 되니까, 무조건 말 들으니까 대화하자면 무조건 나가고, 돈 달라고 하면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훈련하지 말라고 그러면 미국하고 훈련하지 말자고 그랬고, 북한은 지난 5년 동안은 대단히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그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가지고 참 그 고민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막 가지고 놀고 나중에는 반 문재인 정부 그런 스타일 행동을 북한이 보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능력 가지고서는 미국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무시하고 뭐 소대가리라는 말 쓰고 참 뭐 한껏 모욕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미국 하는 걸 다 방해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이 지금 2월 27일 날 한 번 쏘고 3월 5일 날 한 번 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새로 이제 뽑힌 다음에 3월 16일 날 쏘고 3월 20일 날 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두 번을 쐈는데 당선된 다음에 첫 번째 쏜 것이 북한이 제일 큰 미사일입니다. ICBM.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실 텐데 밑에 바퀴 22개 달린 거 있죠. 바퀴 뭐 엄청나게 큰 거. 길이가 22m나 되는 북한이 화성 17호라고 명명한 북한 최신 미사일인데 그것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이제 엿먹어라라고 선고했죠. 그런데 20km 정도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거의 발사하자마자 그냥 폭파돼 갖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4일 후에는 서해바다로 그냥 뭐 그 작은 미사일들 4발을 그냥 계속 갈겼죠. 이렇게 그 갈겼는데 대해서 재미있는 거는 그 3월 5일 날 북한이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쏜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미국하고 한국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3월 9일 이전까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것이 뭐 미상물체라고 그러고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도발이 아니라고 그러고 유감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 그리고 이제 훈련은 아마 미국은 했을 거지만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아마도 몰래 했을 겁니다. 그런 미국 정부, 미국 군이 3월 9일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쏜 데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군사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정말 몇 년 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였다. 유감이라고는 1000번 만번 말해도 그거는 헛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쏜 데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럽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공기가 달라 보이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 아직도 한 2달 남았는데 2달 아직 안 남았군요. 한 달여 남았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했던 말 쪽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들을 미국도 하고 한국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미군 그 패트리어트 부대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사드가 전부 다 방어용 미사일인데 북한이 3월 5일 그리고 2월 27일 그때 쏜 미사일 2개가 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거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미국은 장거리로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응 훈련을 대통령이 딱 바뀌고서 5일째 되는 3월 15일 날 그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이제 방공 35 방공포 여단이라는 데서 훈련을 단행을 한 겁니다. 패트리어트 쏘는 훈련을 했어요. 쏘는 훈련한 것이 미국 뭐 신문에도 나오고 미국 저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주한미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한국 뉴스에다 다 공개를 했습니다. 미사일 왔다 갔다 하는 거,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보여주고 이례적으로 공개를 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각 방송에 다 나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3월 15일 날 훈련했는데 그러니까 행동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일어났던 행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이제 얼마 전까지 5척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척이라도 뭐 대단한 것인데 지금 필리핀 앞바다에 와 있는 아브라함 링컨호에서 거기서 F-35 이거 5세대죠. 그리고 F-18 이건 뭐 그냥 기존의 그 가장 유명한 그 항공모함 그 함재 탑재기입니다. 그 두 가지 종류의 전투기들이 필리핀 앞바다에서부터 서해 바다까지 날아왔습니다. 서해 바다 와서 이제 북한과 뭐 물론 중국도 다 그리고 날아오는 길이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북한, 중국을 전부 아우르는 그런 훈련을 했다. 그리고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일부러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안 바뀌었으면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훈련도 세게 하고 또 그리고 훈련했다는 모습을 공개까지 하더라. 보니까 이 사진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사진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앞바다에서 서해 바다까지는 수천 킬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아오면서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날아오는 이 사진들을 다 이제 공표를 했다. 그리고 F-35가 이제 항공모함에서 뜨는 이런 모양까지 지금 다 이제 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한테 보란 소리죠. 그리고 중국한테도 의미가 많습니다. 중국, 너 북한이 미사일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서해로 날아올 거야, 앞으로도. 그럼 너도 피곤할 텐데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 라는 그런 의미도 한꺼번에 주는 이런 훈련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도 보실 텐데 필리핀 지금 동쪽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바다에 이 미국 비행기가 날아와서 비행을 했다. 서해바다는 정말로 중국이 정말 전전긍긍하는 곳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드문드문 들어와요. 그리고 미국 스텔스 군함도 들어가고 이런 군함이 올 때마다 중국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도 보시는데 이 별표가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빨간 표시가 이제 미국 전투기들이 날아왔던 자리인데 거기 옆에 중국의 모든 큰 항구가 다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죠. 제가 언젠가 서해를 장악하는 자, 동아시아를 장악할 수 있고 동아시아 바다를 장악하는 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3돈 논법으로 뭐 그런 유사한 얘기들이 그 전략이론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미국이 과감하게 훈련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1일 현재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 자리 그리고 뭐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요코스카에 있고 이런 지도를 또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부가 이제 새로 바뀌는 이 긴장 와중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3척을 지금 여기 상시 배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항공모함 훈련도 하고 그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이 훈련을 했는데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전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현무2라는 미사일을 쏘고 공군 스파이스 미사일 그리고 해군이 해성2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이 자극받아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마음 놓고 무기 실력을 늘렸습니다. 왜? 미사일 쏴도 가만히 있고 핵실험에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실험을 했고 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무기 기술은 점점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서 대응을 해야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실력이 부쩍부쩍 느는데 기여했다라는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아셔야 될 겁니다. 북한 미국이 3월 15일 날 실험하면서 미국이 실험할 때 북한이 또 쏠 거야를 다 알고 실험한 겁니다. 북한의 그 ICBM 큰 거는 쏠라고 그러면 이렇게 든다고 그랬죠. 쏠라고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들어야 됩니다. 딱 보고 조짐이 저거 쏘겠구나 하고서 알고서 3월 15일 날 아주 그 대폭적인 훈련을 한 것이죠. 이게 그 위기 상황이라면은 북한이 쏘기 전에 가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보듯이
북한 발사체가 고도 20km에 이르기 전에 폭발해버렸다. 예, 그래서 이게 그 구름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폭발한 이유가 뭘까요? 북한 거가 후져서 폭발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는데 저는 뭐 그냥 학자로서 상상해 보는데 그 상상을 또 그런 상상 된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폭발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 브루스 베넷 박사가 하면서 미국이 사이버 공격했다는 거는 결코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이라고 뒤에다 토를 달았어요.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 팩트는 20km 올라가다 터져버렸다. 왜 터졌는지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북한이 뭐 참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 미사일이 밥도 못 먹는 나라가 뭐 여러분 그림 보겠지만은 하여간 3월 16일 날 아침 9시 반에 발사했는데 실패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실패한 그림들 많이 나오죠. 뭐 엔진 이상에서 폭발했느냐 뭐 하냐 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새 대통령이 있으면은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있기 마련이죠. 지금 뭐 용산으로 그 집무실을 옮긴다면 안 돼가지고 시끄러운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제목이 레드라인 문턱 밟은 북한 윤석열 당선에 군도 대북 강경 모드 전환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군이 대북 강경 모드로 전환. 이 말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강경 모드가 뭡니까? 우리나라 기자들 수준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문재인 씨가 한 것은 평화 모드고 북한이 이렇게 그 못된 짓 할 때 여기 대응하는 것은 강경 모드다. 말이 틀렸는데 저는 이 말을 대북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것을 강경 모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문재인 기간 동안 북한은 마음 놓고 미사일과 핵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강경 모드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물론 지금 그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는 데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강경이라고 말을 쓰는 이런 이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언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안보관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강경 노선을 표방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으로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경고하겠습니다.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국방부가 앞서 11일 북한이 최근 2차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테스트를 실시해 모라토리움 파기가 임박했다고 발표했다.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모라토리움 파괴, 북한이 미사일 실험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 안 하고 이런 거 이제 다 끝나간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한미 당국이 정상회담이나 연례안보협의의 결과가 아닌 북한의 구체적 위협이 식별됐다고 동시에 브리핑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인데 그것이 일어났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니까 북한이 미사일 실험한 것이 똑같은데 이제 말이 달라, 대응이 달라진 거예요. 북한의 구체적 위협이 식별됐다라고 이제 얘기했다. 그러면 전번에 쏜 거는 구체적 위협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구체적 위협이 되는 겁니까?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 위상이라고 주장한 미사일의 정체를 대선 직후에야 신형 ICBM이라고 밝혔다. 그 이전까지는 신형 IBM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여당 사람이 됐으면은 지금 북한이 쏜 것이 화성 17호라고 신문에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이 달랐으니까 발표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북한의 한 행위가 도발이냐? 대통령 후보 당선자께서 도발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9.19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국방장관은 도발은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로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어야지 도발이라고 치는 모양이에요. 이런 아주 황당한 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는 거, 핵 실험하는 거,
그게 전부 대한민국을 소멸시키는 하고 직결되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뭐 한두 번 얘기하지 않은 것이죠. 예, 금년에도 아마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훈련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핑계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년 3월 달에 훈련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3월이니까 훈련을 좀 한 달 정도 늦추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뭐 지금과 같은 여당이 됐으면은 뭐 금년에도 또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4월 달에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미훈련 정상화를 공언했었다. 폐지된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의 부활도 내비쳤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10일 날이죠. 10일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고 6일 선거 유세에서는 정부를 맡겨주면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정신도 확 들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신문에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것은 강경 발언이 아닙니다. 국제정치의 정상인 거예요. 국제정치에 다시 정상인 그런 언급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일 바로 엊그제죠.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가 인수위원회에다 보고를 했다는데 참 세상에 이렇게 정상이 된다는 사실이 참 감개무량합니다. 국방부가 22일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과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예,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정상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떨며 살지 않아야 되고 북한의 핵 때문에 북한 핵이 미국까지 가게 될 경우에 미국이 우리를 핵우산 씌워주기도 아주 난감해지는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참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래서 국방부는 또 한반도 위기 고조 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또는 전개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참 미국이 기대하던 바죠. 미국이 고대하던 바를 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리고 국방부는 또한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드 저쪽에 상주에 있는 사드를 완전히 제대로 작동하는 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겠다. 몇 년 걸렸습니까? 사드 갖다 놓고 5년인데도 참 미군들이 트럭으로 식량 같은 걸 나를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로 다니고 그랬답니다. 대모대가 몇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예. 지금 오늘 뉴스죠. 북한이 방사포를 3월 20일 날 작은 미사일입니다. 그거를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9.19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참 국방장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걸 가지고 왜 싸웁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냥 9.19 합의는 뭐냐면은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다. 이건 근데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18년 9월 19일. 근데 아무튼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이거를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라면은 북한이 미사일 쏜 거는 이거 어겼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미국 장군들이 계속 얘기한 걸 저희들이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먼 대장, 참 이 사람 정말 군인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한미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군인들이 총 들고 뛰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컴퓨터 앉아가지고 이거는 헛거예요. 마치 과학자들이 실험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험 안 하고 어떻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늘겠습니까? 서먼 사령관이 21일 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어? 한반도 영내 안보가 정말 망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지금 훈련을 하라는 이유 그냥 서먼 장군의 언급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철동 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비 오는데 우산을 준비하라 그런 소리입니다. 비 오는데 우산 준비하려는데 우리가 우산 들고 있으면 쟤네들이 화낸대요. 그래서 그거 안 한 겁니다. 북한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시험과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메시지 전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걔네들이 화낼까봐 지난 몇 년 동안. 서먼 사령관은 실기동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작전 수행의 필수적인 절차와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졸업은 그냥 의사 시켜줍니까? 시험 붙으면은 인턴도 하고 레지던트 하고 실습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문의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군대는 더 하죠. 훈련 안 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정말 육군 대장다운 말이죠. 매년 적어도 2번의 대규모 훈련을 할 것을 권장한다. 그동안 2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없어졌죠. 예. 뭐 그 외에도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랜드 연구소의 그 브루스 베넷 박사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예, 브루스 베넷 박사는 참 우리한테 고마운 말 해줬더라고요. 전쟁이 나면은 한미 연합군이 함께 치르게 될 텐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줍니까? 하늘 좀 막아달라는데 우리는 3차 대전에 관심 없습니다라고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말 최고 군사 전문가, 한반도 전문가가 전쟁이 나면은 한미연합군이 함께 치르게 될 텐데 그 치르는 어떻게 싸우는 것은 미국 훈련소에서는 못 배운다는 거예요. 한국 가서 한국군하고 같이 해야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쟁을 잘하는 군인들이 있으면은, 전쟁을 잘하는 미군들이 있으면은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죠. 전쟁 억제, 평화를 위하여. 그래서 한국군 장교와 사병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함께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이 화낸다고 그것을 몇 년 동안이나 안 했습니다. 이제 금년 새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의 그 북한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 관계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북한, 이제 거의 북한 끝나가죠. 단말마적인 북한인데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쌓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